아버지도 선배도 나도 겪는 이야기. 은퇴 후 흔히 실수하는 5가지 행동. 아버지가 은퇴하셨을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평생 새벽같이 출근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집에만 계셨다. 처음 몇 달은 좋아 보였다. 늦잠도 주무시고 TV도 마음껏 보고 친구들이랑 골프도 다니셨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괜히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셨다. 회사 선배도 비슷했다. 은퇴하면 진짜 인생 시작이야 라고 말하던 분이었는데 막상 은퇴 후 1년쯤 지나 연락을 해보니 하루가 너무 길다는 말부터 하셨다. 그리고 지금의 나 역시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아직 은퇴는 멀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똑같이 흔들릴 수 있겠다는 불안 말이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처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노후 대비 돈이라고만 생각한다. 물론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을 망치는 실수들은 대부분 돈이 아닌 태도와 생활 방식에서 시작된다. 아버지도 선배도 그리고 아마 나도 겪게 될 수 있는 은퇴 후 흔히 저지르는 5가지 행동을 정리해봤다. 1. 은퇴하면 쉬어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것. 은퇴 직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다. 이제 평생 고생했으니 쉬어야지라는 생각. 물론 쉬어야 한다. 문제는 쉬기만 하는 상태가 길어질 때다. 사람은 역할이 사라지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달콤하지만 동시에 오늘 내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도 사라진다. 목적 없는 휴식은 휴식이 아니라 공허에 가깝다. 사례 1. 우리 아버지는 은퇴 후 1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하셨다. 이제 좀 쉬자가 입버릇이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 무기력, 우울감이 한꺼번에 왔다. 병원에서는 크게 아픈 데는 없는데 활동량이 너무 적다고 했다. 이후 동네 배드민턴 모임에 나가시면서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 역할도 없는 상태가 문제였던 거다. 2. 회사에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 내가 예전에 말이야, 그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은퇴 후 이런 말이 늘어나는 사람을 종종 본다. 과거의 직함과 권한에 머무르는 거다. 문제는 세상은 이미 그 사람을 전직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관계가 꼬이기 시작한다. 사례 2. 회사 선배 한 분은 은퇴 후에도 모임만 나가면 예전 부하 직원 대하듯이 말하셨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지시를 하고 본인 경험만 정답처럼 말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선배는 요즘 사람들이 예의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위치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었다. 은퇴는 계급장이 떨어지는 시점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립된다. 은퇴 후 필요한 건 존중받는 상사가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다. 3. 인간관계를 회사 중심으로만 유지한 것. 재직 중에는 회사가 인간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점심도 술자리도 대화 주제도 회사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관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된다. 문제는 회사 밖 관계를 거의 만들어 두지 않았을 때다. 갑자기 하루 종일 연락할 사람이 없어진다. 사례 3. 지인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셨다. 명함이 있을 때는 하루에도 전화가 수십 통이었는데 은퇴 후에는 한 달에 전화 한 통 오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외로울 수 있구나를 느꼈다고 했다. 이후 늦게나마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사람을 만났다.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보다 사람이다. 은퇴 후에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다. 4. 소비 습관을 은퇴 전과 똑같이 유지하는 것. 은퇴하면 소득 구조가 바뀐다. 그런데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반대로 너무 아끼기만 해도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은퇴 후 소비의 핵심은 절약이 아니라 조정이다. 어디에는 쓰고 어디에서는 줄일지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많은 은퇴자가 여행, 취미, 자기계발에는 돈 쓰기를 망설이면서도 체면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은 유지한다. 이건 삶의 질을 갉아먹는다. 은퇴 후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보다 나를 살리는 소비가 더 중요하다. 5.
은퇴를 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가장 근본적인 실수다. 은퇴를 인생의 끝 장면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계획도 없고 기대도 없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은퇴 후 삶은 20년, 길게는 30년이다. 이 시간을 보너스 인생으로 볼 것인지, 남은 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삶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 은퇴는 직업의 끝이지, 인생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시점이다. 이 관점이 없으면 은퇴 후 삶은 버티는 시간이 된다. 마무리하며 아버지도 선배도 그리고 언젠가 은퇴할 나 역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어떤 실수가 반복되는지는 미리 알 수 있다. 은퇴 후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은 대부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 돈 계산은 많이 하지만 삶의 구조에 대한 계산은 하지 않는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누구와 웃을지, 어떤 역할로 살지를 미리 그려보는 일이다. 이걸 조금이라도 일찍 생각해 둔다면 은퇴는 두려운 끝이 아니라 꽤 괜찮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은퇴 후 삶을 잘 버텨내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건 개인 성격 차이라기보다 심리학 노년학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특히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 일본과 북유럽의 고령사회 연구 결과를 보면 답은 꽤 명확하다. 1. 은퇴 후에도 구조화된 하루를 가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루틴에 강하게 의존한다. 인지과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발판 카그니티브 스캐펄딩이라고 부른다. 출근 시간, 회의, 점심시간 같은 일정이 사라지면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활동량 자체를 줄이려 한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무기력과 우울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은퇴 직후 우울 증상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하루 구조의 붕괴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출근은 안 하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비슷하다고 말한다.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하는 활동. 시간표까지는 아니어도 반복되는 일상 리듬. 이 정도만 있어도 뇌는 나는 아직 기능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은퇴 후 자유는 무질서한 자유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질서일 때 가장 편안하다. 2. 쓸모있음이라는 감각은 건강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노년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있다. 바로 유용감 퍼시브드 유스펄루너스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회에, 혹은 최소한 나 자신에게라도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감각이다. 미국 심리학회 APA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유용감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느리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으며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낮다. 이 유용감은 반드시 돈을 벌어야만 생기는 게 아니다. 후배 멘토링, 봉사, 글쓰기, 동호회 운영, 손주 돌봄까지도 충분하다. 핵심은 나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감각이다. 아버지가 배드민턴 모임에서 갑자기 활력을 되찾은 것도 사실 운동 효과 이전에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생겼기 때문이다. 3. 은퇴 후 인간관계는 넓이보다 질이 삶을 좌우한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 80년 넘게 반복 확인된 결론은 단순하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관계의 질이다.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의 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정상이다. 문제는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가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다. 과학적으로도 깊은 관계 23개만 있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 반응이 개선되며 치매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은퇴 후에도 자연스럽게 안부를 주고받을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회사 밖 관계를 조금씩 만들어야 한다. 4. 새로운 배움은 젊어 보이기가 아니라 뇌를 살리는 일이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틀렸다.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는 개념이
이미 널리 입증됐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자극이 있으면 구조적으로 변화한다. 특히 언어, 악기, 글쓰기, 디지털 기술처럼 익숙하지 않고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학습, 은침의 예방 효과가 크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낯설어하는 과정이다. 은퇴 후 배움은 경쟁이 아니라 생존에 가깝다. 뇌를 계속 일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5. 은퇴를 잘 준비한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다. 은퇴 후 혼란의 핵심은 이제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답이 없기 때문이다.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 정의도 없으면 사람은 공허해진다. 그래서 은퇴를 잘 넘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직업이 아니라 역할로 나를 설명한다. 나는 아직 성장 중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고방식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재구성 아이덴티티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부른다. 정리해보면 은퇴 후 삶을 망치는 건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가 사라지고 쓸모 있다는 감각이 줄고 관계가 끊기고 배움이 멈추고 스스로를 정의하지 못할 때 조용히 시작된다. 아버지도 선배도 그리고 언젠가 은퇴할 나도 이 과정을 피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통과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인생의 공백이 아니라 비로소 나답게 살아볼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 된다.